오늘 코스피 지수가 1% 가깝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2,500선 아래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때 코스피가 이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3,0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참 장밋빛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4,00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2,500선도 사실 되지 않는 것을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한국 시장에는 있습니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잘 살려보자라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한국 시장에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다들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2024년 작년 2월에 국내 증시 가치 증진을 위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상장사들이 주주 가치를 증대하고 ROE를 높이도록 자발적인 계획을 끌어내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돈을 쌓아두지 말고 투자도 많이 하고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게 골자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900선까지 밀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이 지수가 처음 출범이 됐는데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운 겁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나 봤더니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안에서의 밸류업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2023년에 한국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을 시행한 바 있는데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조치라는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잘 되고 나서 한국에서도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 건데요. ROE를 자본 비용보다 높고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JPX 프라임 지수를 신설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지만 차원며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는데요. 일본은 성공적이었는데 한국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25년 이번 해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까지 주식시장 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주주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만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이 거의 3조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유상증자를 주식시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 거일 테고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6개월도 안 돼서 이 두 개의 기업이 함께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 SDI는 시설 투자 자금 확충을 위해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는데 매각이 가능한 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안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고려 아연도 최근에 2조 5천억 원대 유상증자를 기습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공시가 나고 나서 고려 아연의 주가는 한가까지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금감원이나 금융당국에서도 이거 거의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유상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폐해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이렇게 주주들을 배신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어서 만나보시죠. 동원 F&B입니다. 동원산업이 동원 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남겼습니다. 동원산업이 동원 F&B의 지분을 100% 확보를 하는 거고요. 교환 비율은 동원 F&B 한 주당 동원산업 0.915주를 가지고 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희석률이 11.2%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동원산업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면 동원 F&B 주주는 어제 종가가 34,000원이었는데 이보다도 낮은 주가입니다. 32,000원대였고요. 동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종가가 36,000원대, 오늘은 지금 청구권 행사 가격은 35,000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제 가격보다도 낮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나 봤더니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언론이나 많은 증권사에서는 동원산업이 앞으로 더 크기 위한 이러한 방법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주주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자사주 활용을 했다면은 주주 가치의 희석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2022년에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으로 흡수 합병된 바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자사주를 2024년 5월까지 전량 소각을 했는데 만약 보유했더라면 신주 발행 없이 자사주를 활용을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비판 포인트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주주 가치의 재고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주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원산업, 동원 F&B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요. 2030 밸류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동원 F&B가 동원 산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주를 위한 어떠한 리스펙도 없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원 F&B 주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 F&B의 주주들은 과연 동원산업으로 흡수되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을까요? 그리고 원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수 청구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종가보다도 낮은 이러한 사태를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동원산업이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로벌 식품 산업을 통합하고 M&A에 대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게 지금 당장 실현이 가능한 것이면 이렇게 자회사로 합병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합병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단기간에 실현이 가능하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주에게 기다림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주가를 함께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원산업의 주가는 10% 가깝게 급등세, 동원 F&B의 주가는 어제 4%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